안녕하세요. 손수하다 손수지입니다. 우리 아이 첫 보험, 바로 태아보험인데요. 정말 큰 숙제처럼 느껴지시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싶은데 막상 알아보려니 용어도 너무 많고 뭐가 뭔지 복잡하기만 합니다. 왜 꼭 지금 가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입해야 똑똑하게 하는 건지 그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를 위해 손수 보험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태아보험의 핵심만 꼭꼭 짚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태아보험의 전체적인 틀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6가지 목차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태아보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실 태아보험의 이름에 독립된 상품은 없습니다. 어린이 보험에 아이가 태아일 때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을 추가한 구성을 편하게 태아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태아보험은 왜, 그리고 언제 가입을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 때문입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혹은 조산이나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때 등등 막대한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제가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니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직후 황달이나 호흡 등의 문제로 입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가입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을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1차, 2차 기형아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산정 검사에서 혹시라도 아이에게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이라도 발견이 되거나, 엄마가 임신성 당뇨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경부 길이가 짧아서 맥수술을 하거나, 태반의 위치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전치 태반 등등등의 소견을 듣게 되면 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빨리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내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출생 전 태아 보험료는 출생 예정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일찍 가입한다고 손해보는 구조는 전혀 아니고요. 뱃속에 있을 때 나눠서 내는 출생 전 보험료를 늦게 가입하시면 몰아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정하셨다면 검사를 하시기 전에 건강할 때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실손보험을 왜 꼭 같이 가입을 해야 할까요? 태아보험은 종합보험과 실비를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기본인데요. 간혹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실비를 왜 벌써 가입을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이유는 명확히 2가지예요. 먼저 추후에는 가입 거절의 위험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형아 검사 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출생 직후 치료 이력이 생기면 실비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 태아 실비만의 혜택이 있는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가입해도 보장이 되지 않는 오직 태아일 때 가입한 실비에서만 보장을 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선천성 뇌질환과 이소성 몽고반점 같은 피부 질환인데요. 예를 들어 이소성 몽고반점은 비급여 레이저 시술이 필요한데 만약 1회에 20만 원씩 10회 치료로 200만 원이 든다면 이 큰 금액을 보장을 받고 못 받고는 엄청난 차이겠죠. 실비는 1년 갱신형 상품이고요. 보장 내용은 모든 회사가 동일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 시기에 보험료가 가장 비싸고요. 5살, 6살만 되어도 6,000원대로 저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실비는 반드시 함께 구성을 해주세요. 네 번째, 산모 특약입니다. 이건 아이가 아닌 산모님을 보장하는 특약인데요. 태아보험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첫 달 한 번만 보험료를 내시면 출산 후 42일까지 보장이 되고요. 약 20까지 담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하신다면 6가지 핵심 담보만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1번, 2번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과 수술 담보입니다. 약관상 명시된 임신 출산 관련 질환 코드로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입원은 하루당 10,000원, 수술을 했을 때에는 1회당 10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산모특약에서 가장 많이 청구를 해드리는 게 재앙절개 건인데요. 단 선택재앙은 안 되고요. 선생님 소견으로 인한 응급재앙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3번 임신 중독증 담보예요. 혈압이 상승하면서 단백뇨가 배출이 되는 경우 최초 1회에 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4번 태반조기 박리 진단 담보입니다. 자궁벽에서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걸 말하고요. 최초 1회에 1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5번 출산 전 선별 이상 소견 진단 담보입니다. 1차, 2차 기형아 검사 시 이상 소견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2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이 담보는 39세 이상은 가입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세요. 6번 특정 고위험 산모질환 진단 담보입니다. 특정 고위험 산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이 된 경우 최초 1회에 30만 원 보장이 되고요. 전치태반 양수 가다증, 양수 가소증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산모특약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일단 보신 것처럼 보장 금액이 크지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지 의무 때문이에요. 산모특약을 추가하려면 산모님의 5년 내 병력을 아주 상세하게 고지를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 고지를 누락한 부분이 나중에 알게 되면은 정작 중요한 우리 아이의 태아보험금 지급에 거절이 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5년 내 치료 이력이 많아서 고지할 내용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산모특약을 제외한 아이 보장에만 집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번째, 이 300개가 넘는 태아보험의 담보 중 꼭 챙겨야 할 필수 담보 5가지입니다. 먼저 태아특약이에요. 제가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담보들이고요. 장애출생, 저체중아 입원, 신생아 입원, 선천 이상 수술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장애출생 담보입니다. 신생아에게 약관에서 정해진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데요. 가장 많이 청구해드리는 질병은 심장에 작은 구멍이 나거나 잡음이 발생하는 심실중격결소증, 심방중격결소증, 그리고 근육이 당겨져서 아이의 목이 살짝 기우는 사경, 그리고 내성마비 등을 볼 수 있어요. 청구율이 높고 진단만 받아도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 담보이니까 꼭 넣어주세요. 다음 저체중아 입원 1당입니다. 2.5kg 이하로 태어나면 저체중아로 분류가 되는데요. 저체중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신생아 입원 1당입니다. 질병으로 임신 28주부터 생후 7일까지 입원했을 시 지원해주는 특약이에요. 황달이나 자가호흡이 안 되거나 미숙아이거나 신생아 내실 뇌출혈, 저체온증 등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성을 하셔야 하고요. 다음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선천 질병은 특전 선천과 다발성 선천으로 나눠지는데요. 다발성 선천 이상은 혀 유착증, 선천성 모반, 부위계, 음낭수종 등으로 볼 수 있고요. 특전 선천 질병은 이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선천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 태어나면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만큼 아이가 어떤 선천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다발성 수술 안에 있는 혀 유착증, 모반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특정 선천에는 심방중격결손이나 심장의 기형, 항문폐쇄증, 구선열 등 입원과 함께 고액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하고요. 보시면 분류번호 앞에 Q코드라고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Q코드가 선천을 뜻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4가지 핵심 담보는 22주 6일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니까 꼭 챙기셔야 해요. 2번째, 입원 1당입니다. 입원 1당은 상해 입원 1당과 질병 입원 1당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상해 입원 1당은 외부적으로 다쳐서 입원했을 때, 질병 입원 1당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입원했을 때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질병 입원 1당은 제가 청구해드린 경험상 청구율이 가장 높은 담보예요. 조산으로 인해 인큐나 니큐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후에 아이들은 감기나 폐렴 등 정말 흔한 질병으로도 입원을 정말 자주 합니다. 이때 병원 등급이나 1인실, 다인실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질병 입원 1당은 기본적으로 든든하게 챙겨주셔야 하고요.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면역이 정말 약하기도 하고 옆에서 엄마가 계속 보채는 아이를 케어해야 해서 입원을 할 경우 1인실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1인실은 실비에서 충당이 안 되는 고가 입원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과 상급병원 1인실 1당까지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황달로 또는 자가호흡이 불안하거나 미숙아여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입원 1당도 든든하게 구성을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청구권이 꽤 있거든요. 3번째, 수술비 관련입니다. 태아보험에서 가입하는 수술비의 가장 큰 장점은 선천성 질환에 대한 수술까지 보장을 한다는 점인데요. 선천성 질환에 따른 수술부터 청구율 높은 편도, 탈장, 맹장 수술 등 간단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연령대별로 다양한 수술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는 기본으로 구성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 수술비와 수술 기법에 따라 큰 금액을 보장하는 질병 종수술비를 함께 구성해서 중복으로 보장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병 수술비는 손해율이 높은 편이라 가입 금액이 작거든요. 다음 3대 진단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하고 큰 금액으로 나가는 질병, 암, 뇌, 심장 관련인데요. 태아보험도 이 중대질환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죠. 암 진단비입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일반암 진단비는 1억 구성을 추천드리고요. 일반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의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 4가지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유사암이에요.
간혹 일반암 플러스 다발성 소아암을 추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중복으로 가입을 원하시면 구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반암에서 다발성 소아암, 소아백혈병도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복 구성을 원하지 않으시면 일반암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유사암은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만 가입이 가능하시기에 2천만 원 구성하시면 되시고요. 뇌 진단비 관련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로 중복 구성을 추천드려요. 신생아는 뇌혈관이 아직 미숙해서 울다가도 뇌출혈이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든든하게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종족 청구권이 들어오고 있어요. 뇌혈관 질환 담보만 있으면 신생아 뇌출혈 시에 가입 금액의 20%만 지급을 받기 때문에 뇌졸중 담보를 같이 구성하셔서 중복으로 보장받으시면 보다 더 든든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면역력이 올라갔을 때에는 나중에 뇌졸중 담보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심장 관련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등을 보장하는 담보이고요. 사실 어린이들한테는 빈번한 일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발병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하고요. 단 30세 만기 태아보험에서는 부정맥까지 보장이 되는 심혈관 진단비까지는 굳이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부정맥은 성인 이후에 발병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가족력이나 니즈에 따라 부정맥까지 보장을 원하시면 심혈관 진단비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후유장애 관련이에요. 장애나 질병으로 우리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율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고 만약 질병으로 장애율이 10% 남았다면 5천만 원에 10%인 500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담보는 성인보험에서는 비싸서 망설여지지만 태아보험에서는 몇백 원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6번째, 태아보험 가입 시 주의하셔야 할 주의사항이에요. 주변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요. 먼저 적정 보험료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산을 초과하는 보험은 결국 부담이 돼서 해지하게 됩니다. 우리 집 경제 상황에 맞는 기준을 먼저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3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 아이 보험은 든든하게 준비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같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월 보험료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고 100세 만기로 해서 내가 아이를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 또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시면 100세 만기 준비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가성비 있게 보험료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대로 저렴하게 30세 만기로 유지를 하다가 우리 아이가 면역력 올라가는 시점에 아이 건강력에 맞는 100세 만기로 리모델링을 고려하신다면 30세 만기를 권해드려요. 저는 30세 만기를 추천드리는 편이긴 한데요. 일단 계약 전환 제도로 30세 만기가 100세까지 연장이 되기도 하고요. 성인이 돼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암 내 심장 진단비는 태아일 때보다 아이가 한 5살에서 7살 되는 시점이 더 저렴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30세 만기를 권해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산모특약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지 의무예요. 산모특약을 빼면 간편고지로 2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되는데 특약을 넣으면 엄마의 5년 내 병력을 샅샅이 고지를 해야 해요. 여기서 고지가 누락되면 정작 아이가 아파서 청구할 때 태아보험 전체가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아이를 위한 보험이니까요.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고 긴 입원 치료를 해서 청구를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엄마의 진료 기록에 대한 내용 중에 미고지한 사항이 나왔을 때 애꿎은 태아보험이 해지가 되거나 부지기피 되면 안 되잖아요. 고지사항이 애매하시다면 안전하게 아이 보장만 챙겨가세요. 태아보험을 안내드리다 보면 사은품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다 보면 현금 페이백을 해주겠다, 산모특약 서비스로 넣어주겠다, 고급 카시트를 주겠다 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가입하시는 거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일부 설계사분들은 사은품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데요. 엄연한 불법 영업입니다. 개인 사비로 제공하는 건데 이거 뭐가 문제예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험 상품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융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보험원법에 보면 특별이익 제공 금지 법령이 존재하는데요. 대통령령에 의한 금품은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제공을 할 수 있어요. 최초 1년간 보험료의 10분의 1 또는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보험사가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이 처벌의 대상도 불법 영업을 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금품을 받은 가입자도 처벌 대상이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진료비를 대비해서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현금 페이백이나 유모차를 받고 싶어서 드는 보험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나서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도와주는 설계사를 우선순위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보험금 청구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성인보다는 병원에 갈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가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추후 아이가 아플 때마다 약관을 꼼꼼하게 챙겨서 숨어있는 보험금까지 찾아주는 든든한 담당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카카오톡 채널이나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큰 숙제를 끝내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손수하다 손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